기후분과장 맡고 있는 김문옥입니다. 저는 그 69페이지부터 보시면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들은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가 9월 20일, 9월 18일 날 오늘 이 토론과 관련해서 기후분과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한번 좀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지점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후변화 분과에서 SDGs의 17개 목표 중에서 기후변화 분과와 기후변화 영역과 관련이 있는 목표는 총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7번과 13번 목표인데요. 그래서 기후변화 분과회의에서는 이 두 가지 좀 세종시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또는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먼저 7번에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는 이제 에너지 생산과 또 특히 이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각 에너지의 효율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세종시는 새롭게 조성된 신도심과 기존의 농촌 지역으로 이분화되어 있고요. 신도심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는 축산과 관련된 축산 분뇨 문제가 중요한 환경 문제 중에 하나로도 이제 꾸준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들을 좀 완벽하게 깨끗하게 처리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걸 좀 이용 가능한 에너지로 만드는 좀 생산적 처리 방식이 현재 세종시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누었었고요. 또한 또 서울시에서 최근까지 이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원전 한계 줄이기 운동처럼 세종시를 상징하는 에너지 정책 또 비전이 하나 있으면 또 그게 큰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제 꾸준하게 아파트들이라든가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그 건물들에 예를 들자면 집 밖에 나갈 때 아파트 입구에 있는 단추 하나만 누르면 전체 아파트 우리 집에 대기 전력이 일괄 차단된다는 장치들이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설하거나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좀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70페이지 이제 셋째 줄에 보면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그래서 목표 7과 관련해서 기후변화 분과에서 제안 내용을 정리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축산 바이오가스 이용 등과 같은 세종시 내에 자립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종시 에너지 정책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따를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아까의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기전력 일괄 차단 시스템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해달라. 이 세 가지가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기후변화 분과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것들을 두 가지로 이해를 했는데요.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또 이를 교육을 통해서 널리 알리는 게 세종시에서 필요한 13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논의를 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올 여름에 이제 장마나 폭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또 가을 돼서는 또 태풍이 또 느닷없이 또 우리의 우리를 위협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최근에 다양한 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정책들이 보통 100년 단위나 200년 단위의 재난을 대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200년 갖고는 안 되겠다. 적어도 500년에서 1000년 단위를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세종시가 과연 현재 재난 대응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가 자연재해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로 많은 피해가 대부분 다 사회적 약자 계층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를 얼마나 저감시킬 수 있을까라는 정책들, 제도들, 지원들이 좀 함께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다. 교육이 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또 기후변화로 인한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현실성 있는, 실천성 있는 교육들이 제시돼야 되겠다. 이 정도가 저희 그 기후분과에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다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게 70페이지 마지막 줄인데요. 먼저 세종시 그 이상기후 대응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고 마련을 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후변화 피해 경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지원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기후변화 교육을 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분과 내에서만 했던 이야기들이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세종시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게 될 때는 더 많은 시민들 의견과 전문가들 의견 속에서 세종시 실정에 딱 맞고 세종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정책들로, 내용들로, 목표들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담당 사무관 조한섭입니다. 오늘 실은 과장님께서 나오시기로 했는데 그때 서울에서 회의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나온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인데 와서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좀 부끄러운 점도 많고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부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생겨가지고 네,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이제 그 푸른세종 21일 있다가 이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조례로 개정됐고 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로 명칭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와 보니까 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행정 또는 협의회에서 기능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우리 분과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변명이라면 변명이고 또 좀 앞으로 가보라면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속가능 발전 전략 목표 이 시책은 우리 시정에 거의 녹아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지방의제도 16개 의제로 되어 있고 여기 유엔에서 17개 의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분야별로 어떻게 추진할 건가가 숙제인 것 같고요. 아까 담양군 사례를 보니까 거기도 뭐 새로운 거 아마 없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지속 가능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있고 옛날에 이명박 정부 있을 때는 녹색 성장이라는 것을 테마를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행정을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그동안의 추진을 한 부분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이제 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공감이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총괄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그동안에 이걸 인식을 못 해가지고 저도 문제 제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조금 이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해보니까 뭔가는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딴 데는 이제 정책기획관실, 정책 담당 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지난 8월 27일자로 조직 개편을 끝내고 인사까지 했는데 미래전략 담당관실이라는 게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직관리 담당 사무관님하고도 약간 제가 한 5분 정도 상의하고 왔는데 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에도 몇 번씩 조직 개편을 하거든요. 우리도 2월달에 또 했고 8월달에도 했고 내년에 또 조직 개편을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제에 의견을 줘가지고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우리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측면에서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오기 전에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사항들은 10월 말에 11월이면 아마 조직 개편 부서에서 의견을 받을 건데 그때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아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김문욱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축분야 생산 에너지 이것도 작년에 이제 의회에서 그 많은 그 문제 제기를 해주셔가지고 가축분야 바이오 에너지화 사업을 TF를 구성해가지고 올해 2월달에도 그 선진 논산이 아마 그게 잘 돼 있다고 해서 갔다 왔고 내일 모레 10월 25일날도 홍천 쪽에 아마 경남도 갔다 올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게 굉장히 좀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좀 혐오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전시 단계하지 않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숙제를 안고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제 마지막에 서순영 국가의장께서 말씀하신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좀 많이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올 초에 왔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 기관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해서 올해 이제 우리 김문옥 위원장도 오셨지만 강덕 환경교육 체험장하고 성남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 보면 자연학습원이라는 게 그전부터 있었거든요. 그 사업소 성격으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흔한 부분들이 우리는 광역이 이제 2012년 2월달에 7월 1일날 이제 출범하다 보니까 기초단계에서는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런 그 환경교육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시설이 전무했다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강덕산하고 이제 맹산, 성남에 갔다 왔는데 저희들도 이제 전원산이라든지 여기 원수산 쪽에 LH에서 그 생태숲 체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된 교육시설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구상까지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거기가 될지 아니면 딴 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상을 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김동환 교수님하고 오수기 교수님 또 저기 당진 상업대 경기사무국장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굉장히 앞으로 우리 지속하는 발전 전략 목표 SDG 우리 수정씨가 하는데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 연락을 드리고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